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2023년도 7월의 마지막 날 밤이 되겠어요. 오늘 복귀 첫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복귀가 원래 한번 하기로 했었죠. 연초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고 지금 벌써 7월이기 때문에 반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팀 비선왕 멤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챌린지 멤버들의 경우에는 사실 데일리하게 매매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 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겠지만, 제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일반 시청자와 구독자들께는 사실상 닫아놨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라던가 제휴와 관련해서도 어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을 사실 의도적으로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제가 좀 모질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선왕이 왜 복귀가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복귀 영상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차트에 대한 분석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 내용도 더더욱이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복귀했지만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아니라 다음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은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지만 저와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저의 너무 소중한 구독자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께 일종의 지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시장을 보는 저의 철학, 저의 시야를 좀 공유하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같은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저희 바탕화면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바탕화면은 블랙홀을 비롯해서 제가 모니터가 여러 개인데요. 각각 제가 좋아하는 천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중력을 지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이, 저는 진정성이란 말을 나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문득 제 바탕화면을 쭉 보면서 사실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노출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제 마음을 좀 이해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 바탕화면으로 본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트레이딩뷰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 내용에 앞서서 사실 저희 1.5천 명, 1,500명에 해당하는 구독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1년여간 사실 영상 활동을 못하면서 한 20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사실은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벤트가 이 컴백하기로 해놓고서 사실 컴백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변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은 제가 반성하고 사과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복귀를 못했다라기보다는 복귀할 영상을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VSDC라고 하는 제가 편집하는 툴입니다. 이 각각은 영상 하나씩을 좀 오려 붙여가지고 영상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영상을 저는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살펴보면 토탈 편집 시간이 4시간 50분, 거의 5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영상을 사실은 촬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안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좀 장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별도의 공지를 못했던 점인데, 가볍게 인증만 좀 하면 오해는 없어요. 못 올린 거는 못 올린 겁니다. 하지만 어떤 준비도 안 하고 나태하게 있었다라는 오해는 좀 덜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비더방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을 잠깐 같이 들어보면 1월 9일 오전 1월 9일 날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당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싱크 패스트 앤 슬로우 앤 패스트 앤 슬로우라고 하는 책의 국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의 캐치프레이즈, 이 주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하반기 결산 공개 특강 영상을 5시간 분량으로 사실은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22년도 상반기 결산 공개 특강과 좀 페어를 맞추면서 복귀를 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 좀 같이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제가 주창하는 내용이죠. 관점 위에 타점이다. 타점 위에 리듬이다. 리듬 위에 마인드다. 그리고 타점과 리듬과 마인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저는 비선병법을 창안하였죠. 그리고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은 이 비선병법을 통해서 타리마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점에 이끌리는 타리만은 결과적으로는 청산이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고, 학문인 것과 학문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주사위 눈금을 통해서 확률과 손익비, 배당과 승률에 대해서 사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 확률에 대한 편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브라질이 이길 확률 대비해서 대한민국에 투표하는 확률이 높아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당시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한 바 있었다. 투자자와 평행우주 시뮬레이터는 저희 팀 비선학 멤버들께 제가 작업해서 배포됐던 시뮬레이터로서 이 시뮬레이터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 시드가 우상향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방법을 구분해서 불가능을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가능을 가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과정도 개념을 통해서 전달을 할 요량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 영상을 촬영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리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다 리듬이에요. 행보 조정 리듬, 일반 리듬, 그리고 추세 리듬, 여러 가지 리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이건 보조지표 내용이겠죠. 원시 파동을 어떤 수학적 식을 통해서 보조지표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이 보조지표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세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평선을 그려놨죠. 이평선에 대해서 허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 컨텐츠가 있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잘못하는 게 A선 뚫리면 B선 가죠. B선 뚫리면 C선 가죠.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A를 뚫기 때문에 B를 가는 거죠. A를 안 뚫었기 때문에 A를 안 뚫었다는 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분석에 열광하는 코리니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양산한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이 부분도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못 됩니다. 인사이트, 차트, 그 엘리어트 기준으로 해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공개 특강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영상을 실제로 촬영을 했어요. 지금 살펴보시면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이 트레이딩 뷰 워터마크가 생겼죠. 이 초반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사실 1월 달에 생긴 워터마크입니다. 2023년도 1월 중반쯤에 이 트레이딩 뷰에 대한 워터마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1월 전반에 걸쳐가지고 작업됐던 영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실 워터마크가 없다가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워터마크가 존재하네요. 네. 이런 영상들을 쭉 합치하면 5시간 분량의 영상이 되게 되는데, 이 영상을 1월에 찍었으면, 1월에 올렸으면 제가 비난받았을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영상을 안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태해서가 아니라 저는 영상 작업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챌린지 멤버들께는 텍스트 레슨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공개 영상과 같은 내용의 어떤 양질의 내용들을 퍼스널 트레이닝, PT 하듯이 사실 설명을 드렸고, 우리 챌린지 멤버분들,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화해서 공개 영상으로 했으면 사실 제가 복귀를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장시간의 공개 영상도 사실은 촬영이 되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귀를 연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나태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복귀를 안 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에 텍스트 레슨이라고 하는 챌린지 노하우들, 레슨 내용들은 사실 텍스트 레슨 게시판에서 처음부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현재 7월에 이르기까지 전용 강의했던 내용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할 만큼 담수를 탔지만 실질적으로 면피용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다면 복귀를 못했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비선학은 복귀하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복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의 진짜 팬이라면 매우 궁금할 거예요. 특히 저희 팀 비선학 멤버가 아니라 저와 그동안 소통할 수 없었던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리되어 있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비선학님, 선물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차트 얘기 주지 왜 이런 얘기 하세요. 차트 얘기 다음번 영상에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사실 차트 얘기보다 제 생각엔 더 중요해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의미 있는 공부를 합니다. 내가 돌멩이를 하늘로 던지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돌멩이를 하늘로 던지면 돌멩이가 어느 높이만큼 올라갈지 그리고 어느 시간 후에 다시 떨어질지는 예정된 미래예요. 예정된 미래. 초기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게 되면 알 수 있으면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 것인지 어느 시간이 소요돼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근사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해석된다라고 오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던진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주사위라고 한다면 이 주사위는 마찬가지로 던져졌을 때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진다라는 것은 돌멩이가 마찬가지로 알 수 있지만 어느 눈금이 하늘을 쳐다보게끔 다시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변수들을 몰라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던지는 힘, 던지는 각도, 주사위의 다양한 입체적인 그 외형, 물론 주사위의 경우에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관리하면 예측 가능하게끔 던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주사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모든 변수들을, 이 모든 상수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체를 던질 때, 그냥 물체를 던질 때 내가 조금 더 세게 던질 수도 있고 조금 덜 세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졌을 때의 위치와 그리고 속도가 조금의 오차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오차와 비례하게 떨어지는 시간에도 오차가 존재하고 올라가는 높이에도 오차가 존재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초기 상태에서의 미세한 오차가 결과에서도 미세한 오차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단순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천체에서는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 세 가지 천체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삼체 문제의 일반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비 효과를 상시하게 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따왔는데 이런 형태가 나비 모양과 유사하죠. 사실 이 삼체 문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 좌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어느 순간 우측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우측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또 좌측 우측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우측에서만 돌다가 무한히 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궤적이 우리가 보이는 것과 같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느냐, 미소한 차이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죠. 나비 효과라고 하죠.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굉장히 상이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도를 1m/s를 1.1m/s라고 오판하게 되면 이 10%만큼의 오차가 생기지만 이 주사위를 던질 때의 조그만 변수가 사실 이 주사위가 다시 떨어질 때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눈이 다시 나올 것 같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조그만 차이 때문에 떨어졌을 때의 눈금은 4가 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모든 상수들을 우리가 계측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1cm라는 건 없다는 거 아시죠? 1.000000 1, 2, 3, 4 이런 cm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1cm는 허구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완벽한 초기 상태를 완벽한 정밀도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양자역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되고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초기값은 알 수 없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무한소만큼 내려갈 동안에 무한대만큼 많은 수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수죠. 1, 2, 3, 4, 5 이 숫자가 우리 우주를 메우는 모든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유리수를 배웠죠. 1.1, 1.2, 1.3, 1.01 이런 숫자들로 채우면 그 경우에는 사실 이 전체 수직선을 가득 채운다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리수가 존재하죠. 이 유리수의 무한한 틈을 무리수가 무한히 채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체계는 사실 대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했던 수는 전체 수의 비중에서 거의 무한소에 가깝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허수축까지 확장하게 되면 수평선이 아니라 평면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 우리가 느낀 유리수라고 하는 숫자들은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과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는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거시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수식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예요. 대부분은 혼란입니다. 카오스예요. 무질서예요. 확률적이고 통계적이에요. 저는 평행 우주를 믿지만 평행 우주를 떠나서 평행 우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래가 하나로 발현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미래는 확률적으로 발현되는 거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사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수에 의해서 대부분이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도 있지만 예측 못하는 미래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진짜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는 공부가 차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불가능해요. 가능하기도 하죠. 하지만 평면을 메우는 수없이 많은 숫자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평면을 가득 채우는 무수히 많은 형태의 숫자 가운데에서 자연수만을 숫자라고 보는 것과 같아요. 미래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 비중이 무한소만큼 작고 대부분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확률적이고 통계적입니다. 불확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조지표를 공부해도 좋아요. 어떤 도구, 어떤 무기를 장착해서 매매해도 좋으나 그 도구가 여러분들로부터 차트에 미래를 차트 작성해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순간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모든 방법론은 잘못됐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착각해서 여러분들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맞은 건지 찍어서 맞은 건지 분석해서 맞은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론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불가능한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미래의 방향을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예측하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 이론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 결과와 다른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예외에 대한 이론이 생겨요. 왜 어떻게든 이것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또 합치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승과 하강을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들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틀려요. 그럼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본 지표가 더 있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론을 공부하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이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다른 이론과 접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과 이 이론과 이 이론과 이 이론과 이 이론을 공부해서 한번 맞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됐을 때 다시 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공부가 이 파란색을 맞췄을 때까지는 유효했지만 이 빨간색 때 틀렸네. 그럼 내가 부족한 공부를 보완해서 이 빨간색을 맞춰야지 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해요. 이 파란색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맞췄든 동전 매매 기법 있다고 합시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롱, 뒷면이면 숏을 친다고 합시다. 동전을 던져도 똑같아요. 여기다 이론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똑같이 모르고 동전을 던지더라도 똑같이 맞추고 똑같이 몰라요. 이 이론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기꾼들이 이 이론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한다고요. 승률 100%, 승률 90%의 매매 이론, 저점을 맞추는 법, 고점을 맞추는 법, 대세, 추세, 시그널, 말 같지 않은 말들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공부할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걸 공부해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단언해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처럼 다수의 사람의 심리가 모여들어서 매우 복잡한 경우에 그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높은 확률로 예측한다기보다는 적당한 확률로 예측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기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이 차트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데 차트를 예측하게 되면 제 많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차트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차트를 대다수의 경우에는 못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를 많이 맞추더라도 내가 방향을 알아도 계속 매매에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차트에 대한 공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만 가는데 이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매매에 대한 공부예요. 매매에 대한.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떤 시드, 어떤 레버리지, 어떤 타점, 어떤 손실, 지점, 손실률. 제가 손실률 강조하죠. 우리 카페의 대표 캐치프레이즈는 계산된 위험은 감수하라. 이것은 무모함과 완전히 다르다. 손절하는 방법만 몇 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우리 챌린지만 기준으로요.
어떻게 손절할 것인지, 어떻게 익절할 것인지, 시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무한히 공부해도 늘 수 없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차트에 대한 예측을 50% 확률로 50%의 승률을 담보하게 되면 시드는 무한히 우상향할 수 있도록 복리에 대한 프레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부를 멈춰야 한다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에 집중된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강조하는 타점은 단순히 어디 들어가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타점은 리듬 안에서 발현됐을 때 연승이 가능하고 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예요. 이러면 리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점만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으로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대다수의 유튜브 전문가들이 그렇게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한다는 관점들을 양산 배출하지만 그것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 돈 못 벌잖아요. 10,000명이 보면 10%라고 하면 1,000명입니다. 10,000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10%가 그 관점을 기반해서 매매를 해서 100%도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10%만 그 관점대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10,000명 유튜버 기준으로 1,000명은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관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점보단 타점이다. 타점 얘기하면 제가 비선병법이 전문가층에도 공유가 일부 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전문가죠. 타점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타점은 홀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타점은 리듬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마인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매매에 대한 전략이 마인드를 지킬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해요. 이게 매매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부, 90%에 해당하는 공부는 매매에 대한 공부인데 이 공부를 등한시하고 무한히 공부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차트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만 100%, 200%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다. 그래야만 한다. 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멈춰야 진짜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서장님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좀 모호하고 좀 어렵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진짜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방법론이든 좋아요. 공부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는 얘기는 무한히 공부하지 말고 작은 기준이어도 좋아요. RSI만 보겠다 해도 좋아요. 이평선을 보겠다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엘리엇으로 하면 좋겠다? 엘리엇으로 해도 돼요. 대신 엘리엇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엘리엇만 파는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엘리엇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원칙들을 기준해서 프레임을 고정시켜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위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프레임이다.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을 무한히 예측을 위한 기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내가 차트를 기억하고 분석하는데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만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우리 대상을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만 어떤 보조지표든 어떤 방법론이든 좋으니까 간단한 것을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과거 차트 봐야 돼요. 과거 차트 보면서 방향 예측해보기, 그리고 타점 세워보기, 그리고 그 타점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해보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해보기. 이거를 우리 팀 비선학에서는 과차보기라고 합니다. 과거 차트 보기. 과거 차트 보기를 하되 어떤 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캔들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캔들 그 자체를 보고서 무한히 많이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예측해보는 과정을 가지고 또 타점도 세워보고 그 타점을 결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손절인지, 이 타점에는 시드에 대한 레버리지, 시드 분배, 그리고 진입, 그리고 종료, 그리고 종료에도 손절, 익절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의 손실률과 익절률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팀 비선항의 경우에는 비선병법이 될 거고, 비선병법의 타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RSI를 본다 그러면 과매수, 과매도, 그리고 다이버전스, 이런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RSI를 배웠을 때처럼 과매수 때 숏 친다고 무조건 승리하지 않아요. 과매도 때 롱 친다고 승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확률적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해서 내가 50% 이상의, 물론 이제 비선병법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50% 이상의 승률을 낼 수 있는 타점들을 스스로가 발굴해서 그 경험치를 본인이 귀납적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차트 복귀입니다. 어떤 도구든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로만 쓰면 돼요. 그 통계적인 경험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 이상, 실질적으로 비선병법 기준으로 50% 이상 승률이 나와야 하고, 50% 이상 승률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7, 80% 정도의 확신을 가진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내가 7, 80%에 해당하는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죠. 과거 차트를 봐야 합니다. 과거 차트.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실매매를 해야 돼요. 잃어도 되는 작은 돈이면서 효용성, 감정적인 기복들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봤을 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내가 손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아들들 장난감 하나를 못 살 수 있는 그 이득과 손실에 대한 감성적인 체감이 되는, 그러나 내가 이 금액이 청산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합리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무수히 반복해서 실매매를 해야 하고, 실매매의 결과를 매매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복귀된 결과는 내가 입절했을 때 잘했다, 손절했을 때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입절했지만 과거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내가 입절할 확률이 50% 이상이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운이 좋아서 수익 봤다고 해서 잘한 매매가 아니라, 내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이 매매를 반복했을 때 내가 50% 이상의 승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비선병법은 손익비가 1 이상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50%예요. 본인이 세팅한 손익비에 따라서 요구되는 승률은 달라집니다. 비선병법 기준으로 3.236 전술의 경우에는 33%의, 즉 3번 중에 한 번만 이익을 보더라도 사실 시드가 우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손익비가, 그러니까 승률 50% 기준으로는 손익비가 1보다 높아야 시드가 복리로 우상이 가능하다는 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입절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매매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익을 볼 확률이 내가 이 내 매매의 프레임에서 내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승률을 만족하는지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반성 1번이고, 반성 2번째는 과거를 안 봐도 할 수 있는 반성이에요. 내가 이 매매가 손절 났을 때 내가 계획한 손실률보다 그러니까 손실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내 전체 시드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손실을 볼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비선병법 기준으로는 20% 이상의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됐든 하나의 매매의 끝은 20%보다는 낮은 손실을 봐야 됩니다. 상한이 20%예요. 손익비 매매를 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50% 잃었다라고 하는 트레이더는 다 가짜예요. 작아요. 시드가 우상향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손익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매매를 반성할 때 내가 입절한 매매의 경우에 과거 차트를 지속적으로 과거 차트는 분석하는 겁니다. 과차복이라고 해요. 우리 팀 비선왕에서는 과차복을 하면서 실매매에 참여하는데, 실매매 결과에 대해서 매매 복귀를 통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긴 매매도 두 가지로 반성합니다.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내 매매가 반복되었을 때 동일한 자리, 동일한 타점, 동일한 방식으로 승률이 내가 목표하는 승률보다 높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팀 기준으로는 50%가 되겠죠. 그리고 이겼더라도 이 매매가 내가 손절이 났을 때 내 전체 시드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잃었는지, 이를 매매였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운이 좋아서 버텨서 내가 60% 손절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버텨가지고 내가 50%의 수익을 얻었어요. 뭐 1000불로 매매를 했는데 400불까지 떨어졌다가 내 시드가 1500불에서 입절을 했어. 잘한 매매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매매입니다. 이런 매매 방식으로는 시드가 우상향 될 수가 없어요. 가끔 부족한 전문가들 자신의 매매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 다 실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매가 페일 났을 때도 유사한 방법을 합니다. 일단 내가 지금 손절 났다고 무조건 잘못한 매매가 아니에요. 내가 손절 났지만 과거 차트로 복귀를 해봤을 때 비슷한 자리에서의 승률이 내가 세팅한 손익비 기준으로 해서 목표하는 승률 이상으로 과거 차트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매매가 잘못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 손실률을 지켜서 매매했는지가 하나의 반성 포인트가 되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낸 매매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롱이면 롱, 숏이면 숏, 왜 롱인지 숏인지를 봤는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타점, 비선병법에서는 진법이라고 표현되는데 다양한 진법 가운데에서, 다양한 타점 가운데에서 왜 이 타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그 매매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반성. 그 반성이 과거 차트와 결부돼서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전 매매를 반복하는 거예요. 실전 매매에 대한 복귀, 과거에 대한 복귀,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들은 여기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프레임에 대한 공부를 무한히 할수록 이 실제 공부를 이 트라이앵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실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바람에 진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시드가 복리로 우상향 됐을 때 우리 팀 비선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본시드로 매매하는 것을 제가 허락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허락하는 기준은 시드가 10배 되는 것을 2번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시드를 못 높이게 강제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강제되는 멤버의 대상은 저희 챌린지 멤버고요. 챌린지 멤버는 제가 어떤 짐,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PT나 트레이너라고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PT를 받고 있는 우리 팀원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강제하고, 우리 팀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수강생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연습해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본시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청산나요. 진짜 공부가 뭔지 아시겠죠? 진짜 공부는 색깔을 다음같이 표현할게요. 파란색, 옐로우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리고 이 공부는 최소화해야 돼요. 이 공부는 차트를 보기 위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지, 이 프레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들면 이 공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지표 볼 필요도 없고요. 보조지표 안 봐도 되고 캔들만 봐도 되고, 뭐 엘리엇을 원한다라고 하면 엘리엇도 그 학문으로서 그 엘리엇을 위한 엘리엇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의 프레임으로 과거 차트 보셔야 돼요. 현재 매매 참여해야 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개선해야지, 불가능한 미션, 미래를 잘 예측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하는 미션으로 돌입하면,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본인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두 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전 트레이더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그냥 패시브처럼 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트를 24시간 봅니다. 그럼 과거 차트 안 봐도 돼요. 24시간 보니까. 하지만 24시간 보는 경험치를 따라잡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차트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보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쇼컷이에요. 그래서 과거 차트 보라고 하는 것이고, 손익비나 매매에 대한 어떤 매매 기술이 좋은 분들이에요. 미래를 예측을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예측 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모든 전문가는 단언컨대 사기꾼입니다.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 프레임에 대한 공부는 해야겠지만, 이 공부에만 집착하면 진짜 공부를 멈춘다. 진짜 공부는 이 노란색 형광펜 안에 있는 이 트라이앵글이다. 과차복, 매매복, 그리고 실전 매매,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3번까지 됐죠. 왜 비선항은 복귀를 못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화면을 좀 지워볼게요. 비선항이 왜 복귀를 못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역할과 저의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진짜 공부와 그리고 멈춰야 될 공부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는 해야 돼요.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레임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비효율적이라고 안 하는 거는 공부 방법만 찾고 공부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저스트 두잇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보조지표 안 봐도 돼요. 어떤 프레임 가질지 모르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관타리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타리마를 총괄하는 비선병법을 사실 창시했죠. 창시해서 사실 이제 저희 팀 비선학 멤버들에게만 공개를 해서 연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프레임 가운데에서 한 90%를 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 티저 영상 가운데에서 비선병법 티저에서 살펴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비트코인 선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영상들을 사이드 DC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메인 DC다. 실제로 비선병법을 수강한 인원이 이제 한 200여 명 조금 못 됩니다. 200여 명 조금 못 되는데, 그리고 제 구독자가 1,500명이죠. 그러면 비중으로 치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편을 똑같이 다시 할 수 있어요. 메인 DC가 만들어졌고, 이 메인 DC는 앞으로 1, 2년 안에 대한민국 선물 어떤 트렌드,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겠어요. 아직 미완된 부분이 있지만, 그 미완은 이 타리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 프레임을 좀 더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영상을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볼 텐데, 타 그리고 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리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살짝 부족해요. 이 부분은 비선병법 외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대한 부분은 엘리엇과 무기고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을 준비 중이에요. 사실 타리마를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차복, 매매복, 그리고 실전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레임들이 제공이 됐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 리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요즘 챌린지
방에서 제가 텍스트 레슨으로 교육하고 있는 점과 선이라던가 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괄해서 비선병법 외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의 주특기죠. 엘리어트 웨이브. 이것을 엮어서 메인 디시는 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이드 디시까지 포함해서 에피타이저와 식전, 식후 음식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다이닝을 완성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은 10%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리만을 떠나서 특히 관점, 뭐 보조지표나 엘리엇은 어떤 프레임, 어떤 기준으로 하든 다 각자의 엘리엇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이미 엘리엇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공부가 이미 지금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비선병법과 정합성이 맞는 보조지표,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무기와 다양한 포맷의 엘리엇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엘리엇 이론으로, 즉 비선병법과 정합성, 호환성이 높은 형태로 100%를 집약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다만 우리 멤버들도 5, 6년치의 과거 차트를 무한히 반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분석을 하고 있죠.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하는 분석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형태를 임펄스로, 어떤 형태를 ABC로, 어떤 형태를 복합 조정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매매를 잘 하면서 엘리엇을 사용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엘리엇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엘리어트 웨이브 이론을 통해서 사실 수익을 냈는데, 물론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까지 오늘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저는 엘리엇 이론의 깊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것을 임펄스로 해놓고 이것이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뭐 복합 조정이라던가 뭐 스문 엑스파라던가 하는 이론을 덧대어가지고 지난 차트의 해석을 기깔나게 하는 것이 엘리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일관성을 갖고 맞던 틀리던 일관성을 가지면 맞았을 때의 전략과 틀렸을 때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프레임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공부를 멈춰야 공부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잘하면서 엘리엇을 하는 사람들은 엘리엇에 대해서 모든 책을 통달하거나 뭐 이론의 깊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반복해서 과거 차트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통계적인 확률을 가지고 매매에 적용하고 반성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짜 공부의 트라이앵글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프레임에 대한 공부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비선왕은 우리 멤버들에게 프레임을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모든 제가 갖고 있는 이론, 그리고 저와 동료에서 시작했던 다른 트레이더의 이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5권이에요. 닐리, 이레미디어 책도 있고, 김중근님 책도 있고, 라이프 넬슨 책도 있어요. 엘리엇을 창시한 사람은 한 명인데 서로 다른 엘리엇이 있는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거 논쟁하는 건 다 콜인이에요. 다 바보예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프레임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공부의 트라이앵글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개 분석 영상을 멈춘 겁니다. 프레임을 기존까지는 저만의 주관적인 엘리엇 프레임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왔는데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2022년도 1월부터 제 본 영상들을, 제 공개 영상들을 쭉 따라오면 저의 매매가, 저의 예측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저는 어떤 동영상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그냥 공부, 이 프레임에 대한 공부를 사실 저의 스스로의 매매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인류라는 의미가 제가 매매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예지한 타점대로 수익을 구독자분들이 하는 것, 혹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수익과 손실로서 인증되는 것이 인류라고 한다면, 인류는 저의 방법론으로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이 시드를 10배, 뭐 20배, 30배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성에서 보니까 기존의 엘리엇 이론들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선병법은 단순히 타점이 아니에요. 타점과 리듬과 마인드를 통합하는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에 엘리엇은 관점이 되겠죠. 이 관점이라고 하는 10%, 사실 10%는 과합니다. 한 2%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비중이긴 하지만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도 있죠. 그리고 2%의 감칠맛, 뭐 소스, 양념일 수도 있죠. 이 전체 매매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저의 주특기인 엘리엇을 전달할 텐데, 이때 단순히 저의 엘리엇이 아니라 제가 다시 엘리엇을 공부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전체 5권의 책과 그리고 저만의 이론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이론들을 총괄해서 동시에 비선병법과 호환성과 정합성이 있는 엘리엇 이론을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검증 안 되는 방식의 매매 기법이나 보조지표 사용 방법이나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제 엘리엇 기술을 모디파이 한다면, 수정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백테스팅이나 백데이터가 확실하게 확보되거나 제가 실제로 이익을 보지 못하면 전달을 못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그래요.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많이 올리면 제가 돈 법니다. 하지만 영상을 잘못 올리면, 잘못된 방식으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못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봐요. 청산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교육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성공하거나 그러지 않거나가 있지만, 이 선물 매매는 성공하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잘못된 것을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무책임하게 주입하고 영상 많이 찍는 다른 전문가들 많이 알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도 백테스팅 안 됐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100% 기법이다, 90% 기법이다, 정확도 높은 분석 기법이다 하면서 주입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시들을 보시라고요. 저는 적어도 4, 5년치의 백 테스팅이 필요한데,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마했을 때는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이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보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미완된 형태의 분석 기법으로 분석된 영상을 찍기가 싫었어요. 현대 물리학에는 M 시어리가 있어요. 제가 엘리엇 웨이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팀원들은 알겠지만 스트링 시어리라고 하는 촉근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엘리엇 웨이브랑 지금 비슷해요. 촉근 이론이 거시에 해당하는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미시에 해당하는 양자역학을 통합해주는 어떤 통일장 이론으로서 고안이 됐는데, 이것이 만물을 잘 해석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니버스를 10차원으로 설명하는 어떤 촉근입니다. 끈의 떨림으로, 마치 모든 음으로 어떤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촉근의 떨림이 모든 만물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이 5개나 돼요. 타입 1, 타입 2의 A, B, 헤테로틱도 이제 2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뭐가 맞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신뢰성도 깨집니다.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론은 이걸 허용한다, 어떤 이론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떤 이론은 더 정밀하다, 어떤 이론은 더 러프하다. 서로 자기가 맞다 하는데 모두가 맞고 모두가 틀립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M 티어리와 같이 엘리엇에서도 그런 작업을 할 필요를 느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완성할 시기가 저는 7월 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완성해서 발표되기 전에 완성되는 어떤 골격이 보이는 시기가 7월 정도라고 예상을 해서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이 복귀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이 커뮤니티 글들은 제 진심들이니 제 진심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으나 제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글들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아직도 통합해서 비선병법 외전과 그리고 엘리어트, 통합 엘리어트가 정합성 높게, 호환성 높게끔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복귀를 못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복귀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분석 영상을 양산하기 싫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비선왕님, 비선왕님의 팀 비선왕 또 챌린지 멤버들한테는 지속적인 PT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완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분석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까? 다시 이 부분이 곡해가 있을 수 있어요. 관타 리마에서 엘리엇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의 비중도 저는 안 두고 있어요. 2% 정도 해당하는 양념입니다. 나머지 프레임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 없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관점 없이 어떤 형태로 매매해야 되는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했고, 작년에는 마인드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면 현재는 리듬을 포함해서 타 리마를 엮어서 전투가 아닌 어떤 전쟁에 대한 전술로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아직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앞으로 향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관점에 해당하는 분석 프레임에 대해서는 아마 8월까지 해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관점을 양산하는 것을 지향하려고 해요. 분석 없는, 예측 없는 공개 영상이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서도 엘리엇 잘했고, 기존에서도 예측 잘해왔고, 기존에서도 매매 전략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향수를 갖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관점 양산하는 영상을 못 올리는 것이 구독자 상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가를 아신다면 타 리마 중심으로 당분간 공개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관점이 없더라도, 심지어 관점이 없더라도 타리마 중심의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큰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관점이 없어서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복귀하지만 한 9월쯤에 비서당 채널을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어떤 수강생 우리 팀 비서당 멤버들에 대한 케어에만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머릿속에 없지 않습니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분야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어요. 유튜버로서의 성공이 살짝 후순위일 뿐이에요. 일단 저의 성공의 단초는 우리 팀 비선왕 멤버, 특히 챌린지 멤버 30인의 성공으로부터 확산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비선병법 자랑 잠깐 하면 이 비선병법을 시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 180명 정도 돼요. 180명 정도 되고 교육학에서 200명이라고 합시다. 200명의 어떤 수강생이 있다라고 하면 제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열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10에서 20%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20%라고 가정하고 약 40여 명의 수강생, 팀 비선학 멤버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40명에게 오픈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안한 방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청 대상이 40명이에요.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 팀 비선학 스터디 그룹 여러분들은 사실 오리엔테이션밖에 안 보이겠지만 일반 구독자나 수강생분들, 시청자분들은요. 실제로 수강생분들은 지금 강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살펴보시면 비선병법의 조회수가 6,000회예요. 6,000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1,500명 유튜버입니다. 1,500명 유튜버예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제 유튜브 동영상에 시청되는 조회수가 한 1,000회 정도 돼요. 1,000회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명이 1,000회를 봐요. 근데 제 비선병법 학습 영상은 40여 명이 6,000번을 봤어요. 조회수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40명 기준으로 150번 본 겁니다. 200명이 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치면 인당 30번 본 거예요. 30번. 여기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트레이너이자 트레이더이자 튜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이 외전으로 가고 여기에 없었던 2% 10%에 해당하는 내용이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엘리엇으로 가는데 이 엘리엇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적에 있는 장점들만 취합해서 편협하거나 편향적이지 않는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고 이 프레임은 비성변법의 방법론으로 시드가 복리로 우상향 될 수 있는 정합성을 갖게끔 해서 이 부분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 그 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테스팅하는 지루하고 긴 과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7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직은 덜 됐어요. 아직은 덜 돼서 사실은 복귀를 더 미루고 싶은데 이번 약속까지는 어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다짐이 있었고 또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복귀를 하면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요. 제가 구독자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귀를 미뤘던 거는 오히려 좀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겼던 거는 뭐 어떤 형태로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안 했어야 하는데 약속을 했는데 어겼던 거는 제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늦추는 것이 이타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과 반대로 앞으로 영상을 자주 올릴 생각인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좋은 베너핏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절충해서 아무 말 대잔치 내가 완성되지 않는 기법으로 완성되지 않은 프레임으로 분석 결과를 양산하고 양산되어 있는 관점 중에 하나 맞추면 해제하고 못 맞췄을 때는 대응 못했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형태로 복귀는 했지만 그런 형태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양산하는 영상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안정화됐을 때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좀 양해를 드리고 현실점 복귀에 대한 의미는 물론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복귀를 늦춘 게 이타적이고 복귀를 하는 게 이기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또 일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차단해놓고 일반적인 시청자나 구독자에 대한 배리어를 쌓았는데 1년 동안 사실 수강을 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비순실 매니저님, 저희 오피셜 매니저님이 두 분 계시죠. 비순실 매니저님과 게이트키퍼 매니저님이 있는데 비순실 매니저님의 어떤 연락처도 사실 제가 영상 중에는 공개된 적이 없는데 영상 가운데에서 비순실 매니저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톡 주소가 영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거를
복잡한 알파벳으로 돼 있겠죠. 일일이 쳐서 꼭 수강하고 싶다고 글을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매니저님한테 전달받아가지고 7월까지는 복귀하는 걸로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약속마저 어기면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묵묵하게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구독자가 작아서 뭐 안티도 팬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열렬하게 지지해주고 기다려주신 분들 때문에더라도 위안인 상태인 거를 사실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최대한 8월 달에는 이론을 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서 타리마뿐만 아니라 관타리마에 해당하는 어떤 전체적인 분석과 케어를 9월 달부터는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수강 인원을 의도적으로 안 받았는데 그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8월 한 달 동안의 수강 인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분들, 유튜버분들이 제 그 수강생으로 들어와서 저의 방법론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팀 비선학 멤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강을 할 때 거의 면접 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수강되지 않아요. 정말 비선학 찐 팬들만 거르고 걸러서 20명 미만으로 8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기는 선착순으로 100명을 받았고 2기는 매우 깐깐한 절차를 통해서 60명을 받았고 3기는 구독자는 점점 더 증가했지만 40명만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2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기가 될 텐데 4기 20명 받고 지금까지가 시즌 1이고요. 시즌 2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레임들이 완성되었을 때 5기부터는 다시 다수의 인원을 선별해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SJ님이었나요? SJ님 괜찮죠? 자연스럽게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셈이 되겠는데요. 8월까지 한 20명 미만의 수강 인원을 좀 1년 동안 못 들어왔던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구독자를 유입해서 뭐 수강 인원을 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시청 이력이나 뭐 댓글 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 봐서 10명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못 갔던 아쉬운 분들만 같이 추가한다는 취지고 정규적으로 더 모집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론들 완성해서 시즌2로 정식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난 컴백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반기 결산 공개 특강을 하겠다. 그리고 12월 중기 분석 영상 남기겠다. 단기 분석 영상 남기겠다. 지금 좀 일정이 틀어져서 하반기 결산 공개 특강 작성할 거고요. 2023년도 상반기 결산 통으로 해서 하나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단기 분석 영상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이 영상과 병행해서 비밀노트 영상을 좀 자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노트 영상으로 웜업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분석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빈번하게 비밀노트 영상을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복귀는 했지만 8월까지는 좀 웜업 기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비선왕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영상은 어떤 분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어쩌면 아집일 수 있겠지만 어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기법, 검증되지 않은 분석, 그리고 쓰레기같이 양산되는 관점 지향의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기인된 제 스스로가 쓰레기 같은 영상을 올릴 것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가졌던 브레이크였는데 그런 큰 약속의 경중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연초에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진정성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아니면 제 진정성을 모르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영상을 촬영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쉽게 공개 영상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적어도 제가 못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우리 챌린지 멤버들과 함께 지속적인 케어는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 하지만 어떤 일관성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분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 스스로가 다른 프레임을 장착하는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교육 목적입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고 그 시점까지는 분석 영상을 자자하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영상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제 영상을 반갑게 보시는 분들 혹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분들이 제가 잘해야 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깐깐하게 영상을 쉬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좋은 어떤 인사이트, 더 좋은 마인드, 리듬, 타점, 관점과 관련된 영상들을 통해서 실천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선왕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안전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